안녕하세요. 채배달 야쿠자의 길을 걷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45년 일본의 수도 도쿄는 통곡소리로 요란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우기를 승천하던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미국은 이 겁없이 날뛰던 맹수같은 일본을 길들이기 위해 전쟁 영웅 메가더를 보내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 정부기관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메가더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일본에 설치하고 이 야생마 같은 일본인들을 어떻게 조련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태평양 전쟁 중 그렇게 잔인하고 파이팅 넘치던 일본인들이 언제 그렇게 거칠었냐는 듯이 온순한 양이 되어 유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고, 재빨리 미 군정의 지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일본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었지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요시다 총리는 만세, 이제 일본은 살았다, 신이 우리 일본을 도우시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했다니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패망해서 자본이 없었다 뿐이지 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그들의 두뇌까지는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6.25 전쟁을 기점으로 자본이 생긴 일본은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절망의 나락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한 최고의 친일파들은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김원봉 등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45년 전쟁의 폐해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일본 도쿄의 우에노 공원, 채배달도 추위와 허기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늘도 누구에게 한 끼 밥이나 얻어먹어볼까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후다닥 하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도망오는 한 명 뒤로 5명의 사내들이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의 우에노 공원, 그리고 다친 듯한 한 남자를 둘러싼 5명의 사나이들, 그들에게로 채배달이 뚜벅뚜벅 다가갔습니다. 다가오는 채배달을 힐끔 쳐다본 그들 중 한 명이 "너 뭐야? 누군지 모르지만 조용히 물러나라. 너를 해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채배달은 대답 대신 묵묵히 자신의 주먹을 들어 상대방에게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무술가는 일반인과 싸워서는 안 되고, 만약 시비가 붙으면 무술로 단련된 자신의 주먹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무술가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래도 덤빈다면 그때는 상대를 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굳은 살에 박힌 채배달의 주먹을 보고도 그들은 채배달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품속으로 슬그머니 손을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일까? 칼일까? 놈의 손이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채배달이 붕 뜨며 상대의 머리를 그대로 날렸다고 생각한 순간 옆구리에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놈의 단도가 옆구리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놈들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쫓기던 사람은 물론이고 채배달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채배달도 아직까진 제대로 된 무술가도 아니고, 고향에서 머슴 범수에게 배웠던 무술과 복싱 정도로, 그리고 타고난 본능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나르며 주먹과 발 등으로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틈이 난 순간 쫓기던 한 명의 손을 잡고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둘 다 허리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사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고함 지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침 다가오는 택시를 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배달이 구해준 사람은 야쿠자계의 거물 다나카 구미의 오야봉 다나카 히로시였습니다. 여기서 구미란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직을 뜻하는 말로서 다나카 구미란 다나카 조직이란 뜻입니다. 다나카는 채배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과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있을 곳이 없었던 채배달도 다나카의 보디가드로 있기로 하였습니다. 1945년 미 군정의 적은 숫자로 관리하기에는 치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곳곳의 야쿠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권 문제로 곳곳에서 싸움을 벌였고, 이런 와중에 다나카는 싸움 좀 하는 실력자가 필요했고, 채배달은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로 이들은 쉽게 합의하였습니다. 다나카 구미의 오야봉 다나카 히로시는 미군들을 상대로 나이트클럽이나 유곽 등을 운영하며 돈을 쓸어 담는 중이었고, 오사카나 교토는 물론 전국적으로 조직을 늘려나가는 중이었습니다. 특히나 다나카 조직은 공업용 알코올에다가
색깔을 내기 위해 콜타로와 향신료를 넣어 조니워커라는 상표를 붙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술집은 물론 일본 전역으로 팔음으로써 마치 미국 금지령 시대의 알카포네와 같이 세력이 급부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배달이 가장 견딜 수 없던 일은 바로 다나카가 운영하는 유곽에 보낼 아가씨들을 조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지방서 도쿄로 올라오는 아가씨들이나 높은 급료를 미끼로 아가씨들을 유인하고 성폭행한 후 조련하여 자신들을 유곽으로 보냈습니다. 그 일이 채배달의 옆방에서 이루어졌는데 날마다 울고불고 하며 거기다 매맞는 소리까지 듣는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의 고통에 시달리던 어느 날 채배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옆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왈칵 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고향에 두고 온 여동생만한 일본 여자가 울면서 3명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들어와? 내 놈이 두목 보디가드면 보디가드지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 그렇게 말하며 일어나는 놈의 얼굴을 그대로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덩치가 재빨리 채배달의 허리를 잡고 밀어붙였고 이어서 구석에 있던 다른 한 놈도 어느새 단도를 들고 공격해 왔습니다. 허리를 잡은 덩치를 그대로 무릎으로 올려붙인 뒤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놈에게 던져버리고 채배달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야봉 다나카에게 조직의 탈퇴를 말했습니다. 다나카는 조직은 죽어야만 탈퇴할 수 있으나 너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 이곳으로 서로의 빚은 없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야쿠자계에서의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이나마 채배달이 야쿠자에게 몸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일본에 진출한 주일 미군들과 채배달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대결이 소개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